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다양한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나온 미국의 고용지표, 비농업 부문 굉장히 좋았습니다. 고용지표 자체가 탄탄하다라는 거는 뭐 경제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희소식인데 시장 참여자들은 좀 금리 인하를 좀 기대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채 수익률이 사실 10년물이 그동안 5% 넘지 못했잖아요. 10년 동안. 네네네. 그런데 지금 4.7% 넘어섰고 30년물은 또 장중에 5%를 돌파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요. 뭐 그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오프닝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미국채 수익률 동향을 갖다가 소개를 네. 해드렸는데 역시 뭐 올 초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채 수익률, 시장 금리인 것 같습니다. 네. 한 4.75 정도 오면은 뭐 고점으로 보고 또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다들 그렇게 월가에서도 그렇게 내다본 상황인데 영 뭐 이제 이게 위가 열리는 상황이고 영국 국채 수익률 막 뛰니까 미국도 따라가고 미국이 조금 더 올라가면은 또 영국도 따라가고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표 좋을 때 뭐 밀리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good is bad, bad is good 뭐 이렇게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뉴욕 시황을 갖다가 설명해 왔는데 그래서 참 시장 어렵죠. 그러니까요. 좋은데 빠지고. 경기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 역으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했는데 이게 횟수가 더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오히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는 예. 뭐 아예 막 더 치고 나갔네요. 예. 이러다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예. 이런 분명 증시에는 좀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시장 늘 하루하루 달라지듯이 또 분석가들, 전망가, 전략 제시하는 분들 말 바뀌는 거 가지고 탓할 거는 못 됩니다. 시장 바뀌면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시장 상황에 빠르게 또 대응을 해야죠. 맞습니다. 예. 예. 오늘 이분 모셔보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예. 저희 뭐 정민앵커하고 이렇게 뭐 답 없는 얘기를 서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좋은데 왜 빠져요? 뭐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닙니다만 미국장. 네네. 사실 뭐 증시라는 게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펀더멘탈만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수급도 사실 중요하고 유동성도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은 사실 이제 수급을 많이 좌지우지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펀더멘탈 경기 성장률도 좋고 뭐 경기 지표도 좋고 뭐 고용도 좋고 좋으면은 펀더멘탈을 좋게 만들어주지만은 네. 문제는 이제 통화 정책에서 통화 완화가 아니라 이제 통화를 이제 타이트닝하게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유동성이 아닌 수급에서 타이트하게 쪼여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 시장 뭐 지난주 보시면은 뭐 저희들이 CES 2025 하면서 이 정도면은 올해도 또 AI 산업이 뭐 대박 나겠다 뭐 이런 느낌이 막 오는데 보면 그랬죠. 주가는 결국은 수익 실현으로 많이 가거든요. 네. 그만큼 앞으로 이제 수급에서 타이트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추세가 조금 이제 균열이 왔다. 제가 뭐 전에 나왔을 때 계속 좋은 추세다. 첫 번째가 경기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이건 뭐 계속 유지가 되는데 예. 두 번째 이제 금리 인하가 지속되는 부분이 일단은 이제 스톱이 될 거다. 그리고 아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뭐 금리 인상도 얘기했는데 네. 좀 그건 좀 오버한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 인상이 일단 인하가 스톱을 하고 언제 재개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지표를 보면은 사실 금리를 인하해도 사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거든요, 지금요. 예. 그런데 일단은 이제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은 이제는 조금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중지했다가 정책적인 효과를 보면서 그 다음에 다시 재개할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깨져나갔고요. 마지막에 2025년도 이제 가이던스가 이제 제시가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서요. 생각만큼 2024년보다는 높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고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이던스도 좀 약간 상승폭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되고 있어 갖고 결국은 시장이 좀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다음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하면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보는 타이밍으로 갈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S&P라든지 나스닥 보시면 이제 최근 한 달 정도 이제 사실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당분간은 이제 관망세를 보이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네. 전에 나온 그 페드워치 표는 보니까 진짜 시장도 발빠르게 대응하네요. 아까 그 표를 봐서는 내년 뭐 6월 FMC나 갔어야 한 번쯤 내릴까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보시면 1월, 3월, 5월 전부 다 네. 동결 쪽에 더 배팅을 네, 하고 네. 있는. 6월쯤 돼야 이제 뭐 반반 한 50% 글쎄. 이렇게 좀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 정도로 사실 시장에서 보는 게 일단은 정책적 효과를 1분기 정도는 지켜봐야 그래야 1분기까지 뭐 1, 2, 3월 달이잖아요. 네. 그 지표가 사실 4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5월 달에 아마 패드가 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달 정도 돼서는 만약에 시장이 생각했던 우려감보다는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도 좀 둔화되고 이렇게 한다면은 다시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게 재개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한 6월 달 정도에 재개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저희 앞서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던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4.7을 넘어섰고 30년물은 이제 장중에 5%를 돌파했단 말이죠. 근데 소장님도 이거 굉장히 크리티컬한 예, 포인트라는 크리티컬한 말씀을 포인트였어요. 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10년물 5%도 머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 10년 동안 넘지는 않았던 네, 맞습니다. 선이란 말이죠. 네,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예.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일단은 트럼프 프레지던시라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가 있다. 아, 트럼프 취임 그렇죠? 이후에. 네.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죠. 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요즘 많이 얘기 안 하는데 사실 이제 한 약 6개월 전만 해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었어요. 미국이. 그랬죠. 예, 왜 장단기금이 역전되냐면 앞으로 경기가 침체로 갈 거다라고 했을 때는 장단기 수익률이 이렇게 반대로 꺾이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올해 작년 연말이죠. 한 12월 달 되면서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됐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보시면 누가 지금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얘기했다가 왕따 당합니다. 지금 네, 시장에서. 네, 네. 지금 다들 이제 경기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은 쉽게 해서 국채 수익률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4.5%란 말이에요. 네. 그럼 단기 금리들이죠. 예. 그럼 1년짜리 뭐 2년짜리 이런 것들은 한 4.3%, 4.2%까지 떨어집니다. 네. 뭐 4.5%보다 조금 그렇죠. 낮은. 그래서 12월 달에 보니까 12월 16일 FOMC가 기준금리를 내리니까 네. 단기 금리는 다 내렸어요. 내렸어요. 내렸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동안 역전 현상으로 낮게 유지가 됐던 장기 금리들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네, 네. 특히 이제 한 5년물이 4.5 기준금리에 맞춰졌고요. 예. 그 다음에 10년물이 한 4.7%, 그 다음에 20년물이 한 4.9%, 30년물이 5%. 쉽게 해서 저는 이렇게 됐던 금리가 이제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국채 금리가 문제가 됐다는 게 아니라 예. 그동안 사실 비정상적인 시장이 이제 해소가 된 걸로 저는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4.7% 10년물짜리가 네. 조금 이제 그 크리티컬한 포인트다. 저도 좀 맞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4.5를 기준으로 해갖고 어허. 기준으로 4.5잖아요. 예. 단기 금리 그 밑에 금리하고 예. 그 위에 금리가 한 20bp에 30bp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예, 그 정도 본다면은 아마 10년물 국채 금리 정도는 한 4.7에서 8%. 요 정도가 저는 이제 가장 고점으로 찍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지금 이미 뭐 20년물이 거의 5%에 와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면은 역전 현상이 충분히 해소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면은 앞으로 트럼프 플레이션에 대한 반영도 제대로 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표님 말씀하신 말대로 어떻게 뭐 크게 걱정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었던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었고 그래서 기준금리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으로 지금 4.5 네. 거기서 10년물이 뭐 한 4.76, 4.8 네. 충분히 그럼요. 그게 맞는 뭐 거죠. 그게 맞는 레벨인데 그 정도까지는 좋은데 이러다 이게 10년물에서 5%를 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뭔가 채권 시장 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때는 만약에 네. 시장의 경기 지표, 특히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둔화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감이 현실화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 적자죠. 재정 적자가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자기들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놨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재정 적자가 확대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연준이 계속 좀 정책적인 부분을 지금 확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확인했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아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했듯이 사실은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하반기 때 기준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만약에 그러한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네. 했을 경우는 사실 5%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10년물이 저는 이제 그 포인트가 아마 한 3월 달 FOMC가 되지 않겠느냐. 왜 3월 달 정도가 되면은 1월 달, 2월 달 정도에 기본적인 이제 경기 지표들이 나올 거거든요. 네. 나오고 그다음에 3월 달에 또 이제 점도표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3, 6, 9, 12월 달 이렇게 FOMC가 경기 전망이라든지 점도표를 다 수정을 하거든요. 3월 달에 그럼 점도표가 어떻게 수정될 건지 요것까지 한번 지켜보면은 그때쯤에서 만약에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 이제 기대하고 좀 다르게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시장 충격이 좀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우려감만 있기 때문에 약간 플럭추에이션 하는 그런 부분이지 이게 우리가 생각했듯이 막 환율도 뭐 115까지 달러 인덱스도 막 115까지 보더라고요. 지금 네. 109까지 올라왔는데도. 네. 115까지 봐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얘기가. 그 정도가 되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금리를 아마 3월 달부터 점도표라든지 시장 전망치가 다 바뀌어야 된다. 네. 예, 그러려면 네.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트럼프 행정부가 움직인다라면이라는 내용이 예. 그게 트럼프는 지금 선별관세가 아니라 보편관세 얘기를 했단 그쵸. 말이죠. 네, 네, 그런데 네. 시장의 기대는 말만 그렇게 할 것이고 실제로 보편관세 부과 안 할 것이다. 이게 시장의 기대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그러면요? 지금 저 사실 시장의 기대치는 예. 보편관세라는 게 사실은 그냥 무조건 한 번에 다 부과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예. 국가별로 또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국가별로. 예, 시간차도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품목별로 또 차별화될 수도 있고, 지난번에 또 품목별로 차별화될 수 있다라고 해서 또 시장이 잠깐 좀 희망감을 가졌었잖아요. 그게 선별관세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건 선별관세죠. 예. 그런데 이제 보편관세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몇 개는 또 이제 관세 좀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선별관세도 뭐냐면 또 보편관세로 가는데, 네. 지금 일단 먼저 이제 미국 입장에서 급한 데는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중국이거든요. 예, 예. 여기 세 개 국가가 수입의 전체 45%를 차지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세컨 티어들은 이제 일본이라든지 독일들이 각각 이제 미국의 수입의 한 6에서 7%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한국, 베트남 대가 한 4에서 5%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급한 국가부터 선별적으로 보편 관세를 해서 정치적인 이슈를 좀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 중국 같은 게 그냥 관세를 뭐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라든지 아니면 불법적 마약성 이런 약품들이 네. 이쪽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예. 이런 문제들이 너희가 해결할 때까지 우리는 보편 관세를 붙잡고 있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태까지 나프타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메리카하고 이제 멕시코, 캐나다 간에 이제 어그리먼트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 다 무시하고 지금 관세를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이슈까지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만약에 정치적 이슈를 캐나다라든지 지금 멕시코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보편 관세 이 국가들은 먼저 끝낼 수 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간차도 중요하고 선별적인 관세도 나올 수 있고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이 보편적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는 네네.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트럼프 이게 행정부의 트럼프보다는 그 밑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행정 수반들의 가장 큰 지금 부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저는 직격탄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시장 뭐 출범 20일 날 뭐 40개 행정명령 낸다고 했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네네. 관련된 것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무조건 보편 관세를 얘기했지만은 원칙은 보편 관세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제 시행되는지는 한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얘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보편 관세 보면서 이렇게 간다는 우려감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 부분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네. 거기 아는 게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 대고서나 그냥 지금 그리고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상무부 장관 다들 지금 금융가 출신들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쉽게 이분들이 그냥 저희가 생각하듯이 보편 관세를 그냥 때리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 그거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이 대표님은 이 부분 어떻게 한번 답을 주실 수가 있는지 저는 이게 누가 물으면 답을 못 하겠어요. 네. 중국, 네. 중국도 나름대로 국채를 발행하는데 10년물 기준으로 네. 네. 이게 2013년 말 2014년 초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11년 전에
딱 지금 미국 레벨이었습니다. 4.7, 네, 그쵸. 4.6 이렇게 하던 게 주구장창 떨어져서 지금 10년물 중국이 1.62%. 네. 아니 왜 이렇게 떨어지죠? 미국은 아니 중국은. 중국이요? 네. 다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일단 되게 중국은 낮아요. 그러니까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지난달도 전년 대비해서 0.2%가 증가했어요. 예. 그다음에 PPI죠. 예.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 1.2%예요. 예.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되게 낮은 상태에서 성장률은 당연히 지금 한 올해 같은 경우 한 4.5% 정도는 2024년도죠. 한 4.2%는 이제 충분히 나온다고 4.5% 충분히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되게 낮은데 성장률은 되게 높게 나오는 상황. 네. 그러니까 뭐 정부가 갖다 돈을 쏟아 붓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예, 그런 상태고. 국채라는 것은 사실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에 맞춰주는 예.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는 게 맞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이제 중국 저거 0.2% 마이너스 1.2% 저거 지표 저거 조각한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0.2가 나올 수가 있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맞고요. 왜냐면은 저도 공감은 하는 게 저희 저 아내랑 저 딸내미 저 뭡니까 뭐 시인 들여다보고 뭐 알리 테무 해갖고 오는 거 보면 가격 보면 황당합니다. 황당하죠. 네. 왜냐면 뭐 거기는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 걱정해야 돼요. 디플레 걱정할 때죠. 네. 다른 것보다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낮은 게 사실 유가 부분에서 이제 러시아 제품을 갖다 쓰다 보니까 러시아산. 예, 워낙 싸게 지금 일단 유가가 들어와요. 네. 그다음에 중국이 사실 알고 보면 전 세계 자원부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석유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네. 석유는 많이 안 나올 뿐이고 네. 보면은 뭐 리튬이라든지 모든 뭐 전 세계 광물에 보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우리는 수입을 해갖고 만들어갖고 팔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이런 것 부분들이 크잖아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유가가 높게 나오니까 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전반적인 글로벌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가 이런 것들 되게 지금 싸게 공급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갖고 제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게 나와요, 제품이. 그러니까 전기차가 우리가 이제 비아디 얘기를 할 때,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쌀 수가 있어요? 정부 보조금 받아서 엄청나게 싼 거 아니야? 보조금 받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도 자기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예. 전 세계 배터리 1위량이 사실 비아디거든요. 예. 자기들이 만들어요. 예. 그런데 리튬 배터리 만들잖아요. 리튬 중국에 뭐 나만 하는 게 리튬이란 말이에요. 성산 리튬에 이제 TNC 리튬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엄청 싼 가격에 리튬을 다 제공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배터리도 싸게 만들어요. 자기 그 재료 갖다가. 그다음에 거기서 또 뭐 노동력도 뭐 그렇게 안 비싸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제품 자체가 싸게 나오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이번에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사실은 그 국채 수익률이 사실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금 얘기한 게 올해 2025년도 내수 부양을 위해서 지금 3조 위안의 특별국채 발행을 지금 장기국채거든요. 예. 지금 이미 승인을 했어요. 3조 위안이면은 우리나라 돈은 한 600조 원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1년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지금 국채 금리가 1%대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발 더 나가 보시죠. 네. 우리도 네. 그때 레고랜드 사태 나고 이랬을 때 10년물이 우리도 뭐 한 4.3% 네. 뭐 이렇게 갔던 게 지금 이게 우리 10년물 네. 2.68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중국하고 비슷하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막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네, 네. 이거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는 사실 뭐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죠. 예.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제 불안했던 게 이번에 네. 이제 작년 12월 3일날 이제 정치 리스크가 좀 크게 터지면서 네. 외국인들의 이제 국내 시장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에서 이제 자금 유출을 이제 가장 크게 걱정을 했거든요. 저는 던질까봐 걱정했거든요. 예. 저도 네.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좀 던졌어요. 그 던져갖고 한 1주, 2주 정도는 국내 국채 수익률이 사실 이제 올라가는 좀, 모습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그 경제 위기도 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일단 이제 그 이후로 뭐 한국은행부터 시작해서 이제 물론 뭐 이 금융 안정 자금도 계속 투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장도 안정화됐고 그다음에 하느니 이제 1월 16일 날 사실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의 이제 그 채권 매수 자금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아하, 좀 예. 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은 없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단기 금리든지 중기, 장기 금리가 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예를 들면 10년물 금리도 전에하고 틀리게 갑자기 약간 솟으려다가 다시 또 안정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국채를 발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유리해지는 거죠. 금리를 적은 금리로도 국채 발행한다고 그러면은 재정에 사실 부담이 이렇게 크진 않죠. 사실 이 정권 채널에서 금리 얘기를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고 또 시청자분들도 좀 다소 뭐 재미없어 하시는데 저하고 오늘 이 대표님하고 금리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지금 뉴욕 금융시장에서 키는 금리고 지금 오늘 만약에 우리 시장이 말이죠. 미국이 저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야간 선물이나 MSCI 지수 봐서는 우리도 오늘 빠져야 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우리 국내에서 금리가 그렇게 많이 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지수도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거나 전약 후강으로 간다면은 조금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이 좀 뭔가 디커플링이 확실히 진행 중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사실 뭐 지난주가 그걸 딱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는 분명히 미국 시장은 장시간 매물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이 뭐 경기 펀더멘탈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네. 사실 이제 금리 인상 또는 금리가 속도 조절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유동성의 문제가 사실 컸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익 실현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보겠다는 거군요.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치 리스크가 계속 압박은 하고 있어요. 하고 네. 있는데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 지난주에 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1조 한 뭐 5천억 넘게 사실 예, 이 주간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채권 시장도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계속 있는데 예.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허. 대신 이제 기관들이 그걸 좀 많이 받아주고 그다음에 환율도 예. 1,500원 아직 안 가고 이제 예. 물론 이제 1,450원까지 내려왔다가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야간에는 또 이제 뭐 1,475원까지 튀긴 네, 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한국 시장하고 지금 미국 시장은 약간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충분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CES 2025를 보면서 미국에서는 사실 그걸 보면서 엔비디아도 사실 뭐 주간 그렇게 뭐 상승했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빅테크들은 사실 다 밀렸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 혼자 다 해먹겠네. 그러면 어, 나머지는 들러리잖아요. 예. 엔비디아를 위한 완전히 CES 2025가 되니까 나머지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 메타 뭐 나오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예, 뉴스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면 사실 뭐 반 엔비디아 연합이 있긴 한데 연합이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꼴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하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린 꼴이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금 엔비디아에서 이제 물론 얘기가 이제 여러 개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SK 하이닉스라는 SK 예, C 예. 같은 경우에는 뭐 분명히 지금 엔비디아 잘 나가는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좀 충분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도 사실은 이제 글쎄, 네. 뭐 당연히 협력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매수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예, 이건 또 차별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매크로 상황이 국내는 정치적 리스크가 있지만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으로 지금 가고 있다. 특히 수급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뭐 금리 얘기 저희가 좀 짚어봤고 이번 CES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건 이제 젠슨 왕 엔비디아 CEO였는데 뭐 처음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좀 뭐 한 10년, 30년 아니고 한 20년 정도는 걸릴 거다라고 해서 그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 AI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걸 공개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그럼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올해 어느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좋을지 좀 힌트를 얻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일단은 사실은 이제 이 젠슨왕 CEO가 기조연설을 한 것만으로도 CS 2025는 끝났다라고 사실 봤어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젠슨왕 CEO는 그냥 뭐 제품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저는 네. 이렇게 앞으로 AI 종합회사가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네. 자기들이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AI 종합회사죠. 엔비디아가 AI 종합회사가 되겠다. 예, 생산, 그 다음에 제조, 유통, 거기에다가 이제 뭐 애프터 서비스까지 이게 사실은 다 AI 산업의 모든 걸 다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그냥 AI 제품 중에서는 저 부스터죠.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뭐 블랙이라든지 아니면 호퍼 같은 것은 사실 데이터 센터 AI 부스터 제품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들고 나오는 게 지포스 RTX 50 시리즈란 말이에요. 예. 이건 개인 PC에다 꽂는 AI 부스터란 말이에요. 어허. 그러면은 산업용뿐만 아니라 개인 PC용까지
다 AI 제품들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뭐 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하는 걸 자기가 또 다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가격도 3분의 1 가격 한 70만 원짜리 되는데 예. 성능은 2배가 더 좋아졌어요. 어. 엄청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품만 만들면 안 된다. 이제 플랫폼을 자기들이 선점을 하겠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플랫폼을 생성형 AI 플랫폼은 쿠다를 갖고 있어요. 이거 그냥 거대원의 모델을 계속 만들고 이게 사실 대부분 다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앞으로 이제 AI 산업은 이제 로보틱스다. 예. 로보틱 자율주행. 왜냐하면 시장에서 AI 산업의 발전 단계를 예. 처음에는 알고리즘, 그다음에 딥러닝, 딥러닝 생성형 GPT거든요. 세 번째 단계가 레코니션 앤 포지셔닝이에요. 쉽게 해서 뭔가 인지하고 자기가 가는 거 가서 자기가 알아서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가 로보틱스 앤 자율주행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단계를 얘기한다는 거죠. 거기까지 플랫폼을 쌓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코스모스를 얘기했는데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피지컬이란 말을 썼어요. 피지컬. 예, 피지컬. 뭔가 물리적인 플랫폼이다. 그러면서 또 칩을 하나 딱 들고 나요. 예. 이 칩이 요만한 칩 정도 하나 들고 나오거든요. 예. 이게 뭐냐 그러면 제슨 토르 망치잖아요. 네. 망치인데 그 어벤져스의 그 토르만. 토르 예, 망치입니다. 예,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그 인간 휴머노이드 로봇 있잖아요. 네. 등 뒤에다 이렇게 뚜껑 열고 딱 꽂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기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요. 예. 자율주행 자동차를 뚜껑 열고 딱 꽂으면은 USB 꼽듯이. 완전히 이게 AI로 탈바꿈하는 거죠. 이게 제슨 토르. 그래서 이 피지컬 이것까지 합쳐갖고 예. 결국 얘가 얘기하는 게 AI 컴퓨터다 이건. 그러니까 AI를 구동시킬 수 있는 컴퓨터까지 지금 들고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에서 얘기하는 그 뭐랄까 플랫폼뿐만 아니라 플랫폼은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발전 개발을 위한 무슨 뭐 이렇게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물리적으로 이것까지 지금 들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지금. 네네. 그래서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앞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14대가 막 춤을 추고 계속 자기가 올라갈 때마다 하이 막 이러잖아요. 네. 14대 중에서 4대는 미국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부터 시작해 갔고요. 네. 그다음에 6대는 중국 거예요. 예. 그다음에 4대는 뭐 독일,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하나가 또 어디지? 하여튼 뭐 이렇게 또 4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장난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다가. 네.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사실 뭐 가장 제가 봤을 때 넘버원인데 네. 지금 뭐 우리나라 현대차가 작년에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전수란이 얘기한 게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지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든 DDR7을 넣겠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니까 삼성전자까지 들어갔네 나중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아까 제슨 토르라는 로봇 들어가는 그 컴퓨터에는 이것은 어디다 줬냐면 미디어텍에다 주겠다. 이건 파운드리거든요. 네. TSMC가 미디어텍, 네. TSMC는 네. 줄 수도 없어요 지금. 미디어텍은 전 세계 파운드리 5등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제껴줬단 말이에요. 못 들어갔어요. 삼성전자 예. 또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어디를 하겠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데가 도요타란 말이에요. 또 도요타가 들어왔어요. 나중에 이제 현대차하고 로봇하고 어플리케이션 했던 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로봇 옵티머스 나오잖아요. 이 로봇 옵티머스가 아니라 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로 꼽은 데가 아까 말씀 보스턴 다이내믹스예요. 그럼 현대차는 그러면 현대네. 이렇게 지금 계속 협력업체가 나오는 거예요. 예. SK 하이닉스는 가서 그냥 우리가 HBM 3E 16단 최고의 사양을 주겠다 던져준 거고 그다음에 또 SKC가 유리기판 봐라 다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SK 그룹이 할 수 있는 여지는 되게 커진 거죠 지금. 네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513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0.3% 하락 예상되고요. 715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호가에서 0.5%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55,000원으로 집계됩니다. SK하이닉스 보합 예상되고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348,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03,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입니다. 지난 금요일 좀 많이 올랐었죠. 오늘 0.6%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호가는 227,500원, 그리고 기아입니다. 지금 호가는 보합 예상되고 있고 셀트리온 0.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83,6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이 0.2%
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치료가 88,000원, 네이버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1% 지금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04,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1.9% 약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7,600원, HLB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61,800원, 리가캠바이오 0.4% 하락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이 오늘 호가에서는 지금 5% 가까운 좀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에도 5% 좀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152,0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7% 하락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휴젤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엔캠 호가 지금 3% 강세가 예상되네요. 15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는 6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은 지금 뭐 보합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수익률 자체가 또 굉장히 좋았잖아요. 지난해 워낙 또 안 좋았다 보니까 좀 가격 메리트가 부각된 측면이 있었는데, 글쎄요, 오늘은 또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좀 예측 자체는 쉽지 않네요. 뭐 뉴욕장이 3대 지수 뭐 1.5% 내지 6%대, 러셀이 2%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네. 지수는 뭐 2.4%나 빠졌으면은 오늘 사실 월요일 날 아침 개장 전에 정상 뭐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금 공포에 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다 죽었다 이러면서 네. 죽었다 복창해라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시호가 저거 그냥 허수 때문에 저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계속 궁금한 거죠. 우리 장이 왜 작년 크리스마스 전후해서부터 해넘겨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지. 나라 돌아가는 거는 제일 어수선한데. 네. 이게 참 저는 궁금합니다. 이게 뭘까 싶은 게. 네. 저는 이제 사실 요걸 지금 뭐 저희 투자가분들한테도 말씀 많이 드리는데 네. 2025년도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업종을 바꿔야 된다. 업종을 아, 바꿔야 그래요? 된다. 네. 어. 왜냐하면 뭐 다 그 얘기를 하세요. 뭐 경기 펀더멘탈도 안 좋아지고 뭐 기타 등등 우리가 봤던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뭐 다 안 좋으니까 우리 증시도 올해 뭐 엄청 안 좋을 거다.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글쎄, 전반적으로 예. 뭐 수급도 다 빠져나가고 돈도 이미 뭐 다 코인으로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국내 이 전반적인 증시가 바뀐다. 변화가 와 있는 도래 시점에서 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렸다. 물론 이제 거기에 물론 정치적 리스크도 같이 좀 감안해 줬는데 네. 어떻게 보냐면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우리 산업 구조도 미국 산업 구조하고 좀 비슷하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2차 전지라든지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메모리 이런 거 갖고 사실 장사를 했던 때는 네. 저기 바이든 행정부 때란 말이에요. 어허. 그때는 뭐 IR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지원법 이런 것들이 예. 사실 미국 시장이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럽니다. 수출이 올해도 안 좋을 거다. 미국 뭐 트럼프 들어오면 안 좋을 거다. 근데 우리나라 수출 환경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어느 행정부든지 우리나라한테 수출 환경을 좋게 주진 않아요. 그래서 수출은 항상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안 좋은 환경에서 하려면은 우리가 팔고 싶은 걸 팔으면 안 된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팔아야 되죠. 글쎄. 그렇다고 보면은 예. 바이든 행정부 때는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것을 팔았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을 팔아야 되죠. 네.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가는 방향은 지금 딱 뻔하잖아요. AI에서 전반적인 토탈 솔루션이 지금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아까 했잖아요. 로보틱스도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AI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AI 반도체도 나와야 되고 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 코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나오는 이제 금융규제에서 규제 완화. 아하. 세 번째는 에너지라든지 전력 산업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면은 우리가 사실 그걸 수출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 산업도 예. 어차피 우리가 수출이 60%고 내수가 40%란 말이에요. 그럼 수출 60%를 커버해 주려면 저는 국내가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발전해야 될 산업들이 이제 다 바뀔 거다. 그걸 대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일단 첫 번째 얘기했던 게 HBM 밸류체인을 무조건 들고 가라.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일단 빼더라도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 갖고는 제가 봤을 때 한 3년간은 독점할 것 같아요. 55% 뭐 60%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 밸류체인은 무조건 간다.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약간 소시했던 AI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거기는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사왔으니까 예.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쪽에서 또 먹을거리가 계속 생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요. 네.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들 보면 특히 SKC 같은 경우는 또 뭐 지금 AI 반도체 차세대 유리기판 쪽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네.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여기도 저는 이제 이것은 뭐 따로 유리기판 무슨 뭐 수혜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 사실 저 HBM 밸류체인에 들어간다고 저는 저도 봐요. HBM 예. 밸류체인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유리 신소재는 이미 다 갖고 있었거든요. 예. 디스플레이라든지 OLED에서 한국 기업들이 사실 기술적으로 압도한 상황에 있어요. 이미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반도체 기판 쪽으로 또 이제 더 영역을 확대한 거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보면 이제 기존에 이제 반도체 유리 기판은 실리콘으로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실리콘 대비해서 유리로 뭐 신소재로 만드니까 뭐 완전히 보면 안전성도 좋고 그다음에 뭐 전달도 용이하고 전력 소모량도 적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대박인 거잖아요. 그럼 사실 AI 제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SKC가 대장주지만은 거기에다가 주성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오테크니스, 필옵틱스, 뭐 HB 테크놀로지, 와이캠, 뭐 앱솔루스 보면 기존에 다 저희가 HBM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던 소재사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유리기판만 따로 뛸 필요 없다. 여기는 HBM 밸류체인에 들어간 것들은 무조건 다 저는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은 다 이쪽에서 나온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HBM 밸류체인을 좀 크게 한번 붙잡고 가면은 저는 뭐 시장에서 국내 산업 자체가 전에 우리가 뭐 2차 전지 하나 갖고 진짜 뭐 한 반기를 그렇게 상반기를 해먹고 하반기에 말아먹고 그랬잖아요. 네, 뭐 말아먹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펀더멘탈 자체가 눈에 보이게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를 계속 말씀드렸고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국내 증시로 네.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13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나스닥, S&P 500 그리고 러셀 2000까지 다우 다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많이 치솟으면서 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지표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고 예상 밖으로 강한 모습이었고 실업률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역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하는 상황이었죠. 오늘 양시장 어떤 출발 보여주는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3% 하락합니다. 2,508포인트, 코스닥 0.5% 내림세로 71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 떨어집니다. 54,8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0.98% 하락하면서 20만 1,000원,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으로 34만 9,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 올라갑니다. 101만 8,000원, 그리고 현대차가 0.6% 하락하네요. 22만 4,500원, 기아가 0.6% 내림세로 10만 4,900원이고 셀트리온은 강보합이죠. 18만 5,3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98% 떨어집니다. 45,500원. KB금융 0.3% 올라갑니다. 88,000원이고요. 네이버가 0.2% 올라가면서 20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9% 하락합니다. 30만 4,500원에 거래되면서 지금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좀 내림세로 전환이 됐고 에코프로비엠이 0.4% 올라갑니다. 12만 700원. HLB가 0.3% 상승 중이죠. 8만 600원이고 에코프로가 지금 약보합으로 6만 2,4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6% 하락합니다. 22만 8,5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이 1% 약세입니다. 15만 8,5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도 1% 하락이죠. 11만 9,800원. 클래시스 보합이고요. 휴젤이 0.58% 하락하면서 25만 8,500원. 엔캠 보합으로 14만 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전력, 전선, 원전 관련주들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쪽에서는 지금 대룡전기가 지금 7% 강세입니다. 52,500원이고 가온전선, 대한전선도 지금 1% 안팎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대원전선 지금 보시다시피
6.7% 올라가면서 3,380원. 재룡전기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 세명전기도 6%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산일전기, 한전산업, 광명전기, G2파워 모두 지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뭐 전선 관련주 내에서는 이제 대원전선이 좀 두드러지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원전 관련주들도 움직임 좋습니다. 지금 비츠로테크가 4.6% 강세고 우진 BHI가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일부 종목 상승세가 좀 원전 관련주의 상승 강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 뭐 해운주들도 움직임 좋네요. 흥하해운이 4.7% 올라갑니다. 1,780원. 그리고 KSS 해운도 1.2% 올라가고 STX 그린로지스도 1% 올라갑니다. 다만 해운주 내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드론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도 흐름 좋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 이상 올라가고 제이션 시스템 그리고 세트레가이, MC넥스까지도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631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6억 원, 287억 원 순매도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52억 원 매수 우위, 개인과 기관은 각각 139억 원, 13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8원 20전 상승하면서 1,473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지금 뭐 달러 인덱스가 109를 넘어서다 보니까 달러원 환율도 좀 많이 올라가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도 뭐 역의 환율 수준에서 이렇게 사실 막 9원, 10원 올라도 할 말 없는 시세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더 치고 올라가진 않고 코스닥 이러다가 양전되나? 코스닥은 지금 외인들이 사고 있네요. 네, 지금 양봉이에요. 예. 네, 양봉이죠. 이 대표님, 이 정도면 선방 아닙니까? 선방이죠.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채권 시장 일단 안정화되고 예. 금리 좀 내린다는 소문도 좀 돌고 예. 그리고 뭐 정치적 리스크가 이미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둔화가 된 거죠. 예. 와닿는 피부가 이제 둔화가 된 거죠. 그리고 뭐 일단은 또 개인 투자가들이 계속 달려들고 있거든요. 예. 저가 매수세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또 레버리지를 또 쓰기 시작하시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좀 다르게 우리 이제 수급이 조금 이제 그동안 완전히 빨리던 상황에서 예. 이제 조금 이제 개인도 그렇고 지난주에 외국인이 좀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그렇고 일단은 돈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좀 시장이 좀 되게 이제 좀 전망이 발달하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들어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업종이 확실히 작년하고 틀려요. 네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만약에 교체를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학개미들 좋아하는 빅테크 관련주들은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빅테크들도 많이 예. 올라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에서 저는 봤을 때는 엔비디아 빼고는 다시 이제 좀 조정을 좀 사실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래요? 예. 주가 대비 다시 고평가됐죠 이미요. PER 올라온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익 성장률 향후 전망치 이런 것분들 보면은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사실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도 물론 이제 150달러 넘어가면서 잠깐 이제 정고점을 뚫기는 했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계속 지금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테슬라부터 시작해 갖고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메타라든지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까지 알파벳까지 다 해서 일단은 좀 박스권에 들어가서 좀 시장에서 좀 관망세에 따라서 좀 조정을 받아야 그래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좀 모멘텀을 마련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지난 주말에 보니까 간만에 좀 시세를 냈단 말이죠. 현대차 그룹주들이 보니까 엔비디아 협력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떨까요? 지금 현대차 그룹주는. 저는 일단 현대차가 그동안 네. 좀 너무 부진했는데 네. 이게 뭐 펀드멘탈이 나빠서 부진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펀드멘탈보다는 사실 미국에 대한 수출 뭐 부진 우려감 뭐 이런 우려감이죠, 사실은요. 우려감이 많이 작용을 했고요. 저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사실 현대차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였는데 지금 나온 게 이제 뭐 사실 가장 큰 게 뭐 올해죠. 24조 원 이제 투자를 하겠다. 작년보다 작년 20조 원인데 한 좀 더 늘었거든요. 한 2% 정도 더 늘었는데 11조 원을 그중에서 11조 원을 저중에 11조 원을 전기차하고 수소차 개발 강화에 더 넣겠다. 그리고 R&D 중에서 자율주행하고 그다음에 로보틱스, 재생에너지도 더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네.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은 내용들을 뜯어보니까 현대차가 제가 봤을 때는 모 S 회사하고는 다르게 제대로 지금 방향을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전기차 캐즘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 캐즘은 사실 미국에만 있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작년에도 2024년도 40% 이상 넘게 성장을 했어요. 미국은 4% 성장했고요. 네. 테슬라는 1% 감소했어요, 판매량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문제지 글로벌 시장은 전기차가 계속 간다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수소차도 갈 수 있고 그럼 이쪽에서 이제 더 기술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비아디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서는요. 근데 비아디의 장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해요. 그러니까 싸요. 예. 예.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하는 게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배터리 쪽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신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래야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수급받고 더 싸게 자기들이 이걸 통해서 경쟁력을 더 키워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배터리 기술이 뭐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기술이 됐거든요. 현대차 예. 정도면은. 예, 이걸 지금 벌써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보틱스 쪽에서도 하고 AI 쪽에서 자율주행 쪽에서도 먼저 치고 나가려는 그런 느낌이 지금 강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이미 엔비디아는 저기 도요타 얘기를 했지만은 현대차하고는 또 이제 이 로보틱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회사가 만든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이미 현대차 공장에서 예.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허.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하고 데이터가 축적되면은 만약에 아틀라스라는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전 세계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로봇 중에 하나거든요. 네. 가장 빠르니까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 쪽에서도 현대차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눈에 보인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번에 현대차가 제시한 부분을 좀 본다면 저는 이 정도면은 만약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성장성을 이제 전기차 쪽에서 더 키우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쪽에서 더 갖고 갈 수 있고 거기다가 신재생 에너지까지 하면서 네. 결국은 자동차죠. 네. 그런데 그 하부 회사들을 더 키워나가면서 매출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렇게 보시면 사실 테슬라하고 비슷해져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 모델이 그렇게 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현대차가 이 정도면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스토리대로 뭐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 뭐 충분히 하실 분이잖아요. 네. 그 정도 능력 보시면서 충분히 이 정도라고 그러면은 현대차가 현대기아 새로운 국면으로도 갈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 반등하면서 지금 100만 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때마침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지금 개최가 된 상황이고 오늘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제약주도 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떨까요? 바이오 투자자 입장에서 좀 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기대해 봐도 괜찮은 거예요? 네, 사실 뭐 JP모건 헬스케어 예. 컨퍼런스가 지금 이제 13일부터 16일까지 네, 나와요. 네. 시작을 하는데 요거에 대한 사실 기대감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국내 제약사들하고 바이오사들이 참석을 좀 많이 합니다. 예. 보면은 특징이 있다면은 이번에는 한 550개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 네. 작년에는 1,500개 기업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한 3분의 1토막이 났어요. 예. 왜냐하면은 중국 기업들이 안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중국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네. 대신에 이제 미국하고 뭐 유럽하고 캐나다하고 한국 쪽 관련된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사실 많이 갔고요. 일본하고요. 이번에 이제 사실
그 포인트가 한 4가지인데 여기 보면 한국 기업들이 좋아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이번에 지금 많이 보는 게 죄송합니다. 항암 ADC 항암이죠. 면역 항암제 있죠. 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면역 세포를 가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이제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한 제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비만 치료제였거든요. 네. 릴레이라든지 로브노스크. 두 번째는 다른 것보다 이제 뭐 잘 아시는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그다음에 세 번째가 CDMO 사업에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특히 이제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이제 하원 통과시켰잖아요. 예. 네. 사실 딴 게 아니라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오는 그 CDMO들이 워낙 저가로 불량품뿐만 아니라 이제 향전신성 막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서 예.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막잖아요. 그렇게 돼 막았을 경우에 앞으로 그러면 CDMO를 누가 지금 공급을 해주느냐 어허.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롯데 바이오로직스까지 달려간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 기업들은 여기서 일단 할 수 있는 게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AI 플랫폼이에요. 작년에 엔비디아가 바이오 니모라는 그 AI 신약이죠. 네.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AI 플랫폼을 제공해 줬어요. 근데 올해 그 플랫폼이 얼만큼 성장이 됐는지.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쓰면은 신약 개발에 10년인데 한 5년 정도로 축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도 한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플랫폼이 이번엔 또 어떻게 더 발전됐는지. 근데 이번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면역 항암이라든지 그다음에 CDMO 쪽에 관심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갖고 그거에서 지금 가장 대장주 CDMO 쪽 대장주 사실 뭐 글로벌 대장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네. 이번에 셀트리온도 사실 CDMO 쪽에 지금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서정진 회장은 가서 자기들의 어떤 CDMO 능력을 또 한번 브리핑하겠다라고 해갖고 삼성전자하고 지금 이 셀트리온 2개사는 27개사 네. 중에서 이제 기조연설할 수 있는 그 자기들 발표할 수 있는 회사에 또 들어갔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에 저는 다른 쪽보다 그 면역 항암 쪽 그다음에 CDMO 쪽 이쪽 회사들은 저희가 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